자, 10번 갑니다. 10번 조금 어려워요. 그 10번, 11번이 같은 문제인데 그 30배, 30일이 연장 나온 거예요. 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인데, 자, 의무자는, 자, 쉽게 얘기해서 의무자는요 거의 등기부에 기재돼 있어요. 근데 등기부에 자, 소유자 갑이 돼 있죠, 그죠? 갑이 을한테 팔잖아. 그럼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 등기 하면 이 의무자는 등기부에 기재돼 있잖아. 의무자죠. 그다음 등기부에 기재 안 돼 있죠. 그래서 의무자는 등기부에 있다가 이렇게 넘어가면 얘가 소유권 상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자는 거의 99%가 등기부에 기재돼 있는 사람이 의무자예요. 권리자는 기재 안 돼 있는 사람이 권리자고. 얘는 세모야. 반대되는 경우도 있죠. 말소 등기 보세요. 자,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의무자는 100% 여기에 딱 이름이 적혀져 있어야 돼. 자, 이건 이제 절차법 가지고 갑니다. 그냥 권리자 의무자 절차법. 절차법은 등기법이야. 이거는 형식 논리적으로 따진다. 등기함으로써 정확하게는 손해볼 염려가 있는 사람이야. 실질적으로 민법적으로 손해보든 아무 상관이 없어. 염려. 등기 형식상 따지는 거야. 이 사람 등기 넘겨주면 소유권 상실하니까 손해보잖아요. 근데 이 집을, 자, 지금 이 집이 만약에 5억짜리야. 만약에 100억에 팔았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이익이잖아. 그죠? 5억을 100억에 팔았으니까 민법적으로 이익이지만 등기법적으로 손해죠. 왜? 소유권 상실하니까. 그런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등기부 형식상. 그래서 등기상이라 그래. 등기부 기재 형식상 따집니다. 그래서 의무자, 권리자. 말소 등기 한번 보세요. 말소 등기는 말소 당한 사람, 이 사람이 의무자죠. 의무자. 이 사람은 권리자죠. 그죠? 자, 말소 등기를 보면 소유자 갑, 소유자 을이야. 이게 이제 지금 무효 등기야. 무효 등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걸 말소해야 돼. 그다음 이 사람 말소 당하니까 의무자, 이쪽이 권리자 이렇게 돼. 의무자는 항상 등기부에 기재돼 있고 권리자는 기재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기재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자, 실체법은 민법은 실질로 따지는 거예요. 보세요. 대표적인 내가 우리 채권자 대위 신청 갑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 자, 갑이 을에게 이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자, 미등기 전매합니다. 또 매매했어요. 원래는 이렇게 매매를 원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등기 두 번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등기를 안 하려고 그래. 바빠가지고. 바쁘다. 안 하려고 그래. 그럼 이 병이 이제 등기를 못 하잖아. 그래서 병이, 이 사람이 이제 정확하게는 대위 채권자라 그래. 자, 이 등기에 대해서 이 사람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제3자야. 이 사람이 답답하니까 이 등기를 대신 신청, 이렇게 요 등기를 대신 신청해 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등기하면 누가 손해봐요? 등기 형식상은. 누가 손해봐? 이 손해보잖아요. 등기 소유권 뺏기니까 등기 의무자. 이 사람은 등기가 되니까 등기 권리자죠. 이 사람은 권리자도 의무자가 아닌 대위 신청권자죠. 제3자가 신청해 주는 거야. 대위 신청권자. 이거 조심해야 돼. 자, 등기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채권자, 이걸 피대위자라 그래. 대위 당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 병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제3자죠. 제3 채무자죠. 채권자, 채무자, 제3 채무자. 어려워요. 자, 이 사람은 권리자도 의무자도 아닌 제3자입니다. 그냥 등기를 신청해 주는 사람이야. 자, 그 점을 조심해야 돼. 근데 민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민법적으로 이 사람이 권리 행사하고 있잖아요. 이건 민법적으로. 그러니까 민법상, 민법 실체보야. 실체법상 권리자죠. 실체법상 이 사람이 등기를 청구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의무자죠. 조심해야 돼. 등기법상은 갑이 의무자, 을이 권리자. 민법적으로는 병이 권리자, 갑이 의무자입니다. 근데 절차법으로 먼저 기억해야 돼. 그럼 절차법으로 을이 등기 신청한 게 아니라 엉뚱한 제3자가 등기 신청했으니까 이 사람 앞으로 등기 필 정보 안 줍니다. 등기 필정 안 줘요. 작성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한테 을과 병에게 등기 완료만 통지해줘요. 등기 끝났다. 등기 완료 통지만 해주고 이
이 사람한테 등기 필증 교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이 사람은 등기 필증이 없으니까 요렇게 등기할 때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등기할 때는 이 사람은 확인서 받아야 돼. 확인서. 자, 보러 갑니다. 자, 1번. 등기권리자 의무자. 자, 1.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있다. 옆에 저거 예, 뭐죠? 채권자 대위신청. 채권자 대위신청일 때는 실체법상 권리자는 병이고 절차법상 권리자는 피대위자 을이야. 자, 그 다음 2번 실체법은 민법이야. 민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자입니다. 자, 민법 한번 해보죠. 이거죠. 자, 매매했어요. 매매로 소유권이 등기할 때, 자, 을이. 자, 이렇게 등기하자. 이 사람이 등기 청구권자잖아. 이 사람은 의무자죠. 자, 거꾸로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 사람이. 자, 민법적으로 이 사람이 등기하러 안 가려고 그래. 그럼 아까 했죠? 이쪽에서 등기하러 가자.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야, 등기하러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절차법상은 누구야? 의무자지만 실체법상 이쪽이 권리자가 되는 거죠. 이쪽이 청구하니까. 그래서 실체법하고 절차법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3번. 자, 3번 조심하다. 3번.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 해당 여부는 등기 기록상 동그라미쳐 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이거야. 절차법 무조건 형식상 판단해서 손해볼 염려 있는 자가 의무자야. 실체법상 권리 의무는 절대 고려하면 안 됩니다. 실체법은 고려하면 안 되고 절차로만 형식적으로 따져야 돼. 자, 4번 갑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준 을명의의 저당권 설정에 말소하는 경우야. 을명의 저당권 말소하면 누가 손해보죠? 손해본 사람이 의무자니까 누가 손해봐? 말소당하니까 을이 손해잖아. 그리고 을이 의무자고 갑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합니다. 말소 등기할 때는 말소당한 사람이 의무자, 청구한 사람이 권리자입니다. 답이 3번인데 5번인데 조심. 부동산이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 명의가 아직 갑에게 남아있어 병이 을을 동그라미쳐 대위하여 나왔어요. 병이 을을 대위하여. 그럼 적어봐. 병은 대위 채권자. 병이 대위쳐 을이 피대위자. 대위당하는 사람 피대위자를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는 병이 절차법상 등기권리가 틀렸죠. 누가? 을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입니다. 을 피대위자가 절차법상 권리자야. 병은 제3자입니다. 절차법에서는 대위 채권자니까 제3자예요. 자, 답이 5 조심해야 돼. 고견지 11번 같은 문제 낸 거예요. 또 절차법상 권리자와 의무자 옳게 설명한 것 모두 골라라. 기억, 갑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을명의 건저당을 병에게 이전하는 경우. 자, 건저당 이전입니다. 자, 건저당 이전. 우리 요약집이 다 그 박스로 처리해 놨어요. 자, 건저당 이전은 요 두렵게 이렇게 이 사람이 건저당 설정자, 건저당권자죠. 그러면 건저당 팔아먹으니까 양도인이고 사는 사람이니까 양수인이죠. 그럼 건저당 이전은 이 두 사람이 당사자란 말이야. 얘는 당사자가 아니죠. 그럼 이렇게 건저당 이전이 돼버리면 얘는 건저당 소멸하고 건저당 취득하는 요게 등기 권리자고 이쪽은 등기 의무자가 되죠. 얘는 권리자도 의무자가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양도인 을이 등기 권리자. 잠깐만. 등기 의무자, 요게. 등기 의무자, 양수인 병이 등기 권리자죠. 네. 을이 등기 권리자고, 을이 의무자고, 병이 권리자입니다. 네, 기억 맞는 질문이고요. 자, 티귿 갑니다. 맞는 거, 티귿. 채무자, 니은. 갑에서 을, 조금 전에 했던 거,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순차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을 명의 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갑이 병을 상대로 갑이야 갑이 병명의 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 판결을 얻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갑, 을, 병입니다. 자, 항상 말소 등기는 조심해야 돼. 말소 등기는 현재 효력 있는 것부터 말소시켜야 돼요. 말소 등기는 요거부터 말소시켜야죠. 그리고 또 요거 말소시켜야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에서 이제 갑이 병을 상대로 말소 신청합니다. 요거 말소되면 누가 손해보죠? 여기 손해보죠? 의무자죠. 누가 이익 봐요? 왜 갑이야? 을이지. 형식으로 따지란 말이야. 얘는 이익하고 손해도 없어요. 요게 의무자, 요게 권리자란 말이야. 요거 말소할 때 요게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꼬신단 말이야. 항상 등기 형식상 따지는 거예요. 갑이 병을 상대로 병명의 등기 말소를 확정 판결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등기에서 등기 권리자는 갑이 아니라 뭐죠? 을입니다. 을이 권리자야. 병이 의무자고. 그걸 잘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등기부 가지고 따지는 거야. 실질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야. 판결은 갑이 받았어요. 판결은 받아왔지만 말소할 때 이 사람이 의무자, 이 사람이 권리자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갑이 요걸 말소를 다시 해야 돼. 또 다시 해야 소유권 찾아오는 거죠. 조심해야 돼. 다음 디귿 갑니다. 채무자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갑의 채권자 병이 등기 원인이 사회행위물 이유인 채권자 취소권이야. 사회행위물 이유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서 등기 권리자는 갑이다. 맞죠? 그죠? 똑같아 이거하고. 갑에서 을로 등기가 이루는데 병이 채권자 취소 이걸로 말소하죠. 그죠? 이걸 말소하면 이익 보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갑이잖아요. 갑이다. 항상 등기 형식 가지고 따져야 돼. 그래서 이제 니은은 등기 권리자가 을이고 디귿은 갑이다. 정확해요. 잘 봐야 됩니다. 10번, 11번 잘 정리하고 다음 12번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밑에 그 참고 있죠. 그죠? 그 참고를 잘 집어가 읽어보세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갑니다. 12번 틀린 것. 1. 환매 특약 등기에 등기 권리자는 환매 특약은 또 반대잖아요. 그죠? 자, 민법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 특약은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 환매는 거꾸로 이렇게 되잖아요. 자, 매매로 이전 등기할 때 누가 의무자야? 매도인이 의무자, 매수인이 권리자 있죠. 근데 환매 특약은 거꾸로 되니까 얘가 의무자, 권리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환매 특약 등기 권리는 거꾸로 매도인 갑이고 등기 의무자 매수인 을이다. 정확해요. 다음 2번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요거 매매가 유정이죠.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정받은 사람, 요 사람이 권리자가 되겠네요. 자, 의무자는 유정은 사망이야 효력이 발생하니까 의무자는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가 있으면 유언 집행자죠. 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의무자, 수정자가 권리자죠. 2번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권리자는 수정자이고 잘라주고 등기 의무자는 유언 집행자다. 맞습니다. 3번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변경 권리 변경이죠. 등기 권리자는 저당권자 을이고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다. 정확하고. 다음에 4번이 좀 어렵네요. 저당 부동산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자, 요거는 민법에서 더 많이 나와요. 자, 민법 저당권에서. 자, 돈을 1억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해줬어. 설정자 은행이 저당권자입니다. 건자가 붙여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 2월 1일 날 등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팔았어. 5월 1일 날 병한테 소유권 넘어왔죠. 그럼 이 사람 누구라 그랬죠? 설정자도 권자도 아닌 누구야? 제3취득자잖아.
그랬을 때 나중에 채무 변제해서 여기 무효가 됐어. 그러면 말소 등기 할 때는 말소 의무자는 당연히 이 사람이 의무자죠. 말소 등기 의무자. 권리자는 누구냐? 둘 다입니다. 말소 등기 할 때는 현재 소유자 병 또는 과거 소유자 갑 둘 다가 권리자라는 거 조심해야 돼. 워낙 중요해요. 갑니다.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 살짝저 병에게 이전된 경우 저당권 말소 등기의 등기 권리자는 2명이야. 저당권 설정자 갑 또는 제3취득자 병이고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자 을이다. 이 민법에서 더 많이 나와요. 외워야 돼. 자, 답은 5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 3취득자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줄거세요. 가등기 말소 회복 등기입니다. 말소 회복 등기 권리자는 당연히 회복되는 사람 가등기 권리자고 그 회복 의무자는 가등기 의무자인 전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의무자인 전 소유자가 아니고 회복 등기죠. 가등기 당시 소유자입니다. 가등기 할 당시 소유자. 말소 당시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소 당시 소유자입니다. 말소할 당시 소유자. 회복 등기와 제3취득자 병, 제3취득자 병. 바꿔보세요. 가등기 의무자인 전 소유자가 아니고 회복 등기 의무자는 제3취득자를 상대합니다. 제3취득자. 자, 5번도 해설서 보세요. 이 경우 가등기의 회복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 소유자인 제3취득자입니다. 말소 당시 소유자. 그래서 가등기 회복 등기는 회복 등기 의무자인 제3취득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제3취득자. 말소 당시 소유자. 답이 5번입니다. 자, 13번은 보지 마시고 X 문제가 잘못됐고 14번도 X 15번 옵니다. 15번 등기 신청인 설명 중 옳은 것. 자, 모두 고른 것. 자, 작년 문제입니다. 1번 부동산 표시 줄거세요. 부동산 표시 나오면 무슨 신청이야? 단독 신청이야. 표시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업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표시 경정 등기는 소유권 등기명이 불구하여 단독 신청합니다. 표시 변경 경정은 단독 신청이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거 단독 신청이고. 니은 조금 전에 풀었던 거죠. 니은 채권자가 채무자 대위 나와서 대위하여 등기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가 등기 신청입니다. 맞습니까? 신청은 누가 한다 그랬죠? 채권자가 하는 거잖아. 채권자가 채무자 대위 등기 신청할 때는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등기 신청입니다. 채권자입니다. 리언 틀렸고. T가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 신청을 줄거세요. 대리하는 경우 민법이죠. 117조. 대리인은 누구임을 요하지 않는다. 민법 시간에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죠.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외워야 돼.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민법 117조. 그러니까 15살만 되면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고등학생도 등기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리얼 부동산에 관한 건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하면서 말소 건저당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아까 했죠. 자, 그러면 말소 권리자는 2명이었죠. 건저당 설정자 갑 또는 제3취득자는 건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말소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정확합니다. 답이 3. 계속 나왔던 거 똑같이 나와요.
자, 다음에, 자, 16, 17 지나가고, 18로 갑니다. 자, 단독 신청이네요. 또, 요약치까지 암기해야 돼요. 18,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 동그라미죠.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 틀린 것. 자, 기억. 등기의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자, 줄거세요.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 무조건 해옵니다. 등기 의무자가 소재 불명이야, 즉 행방 불명이야. 그러면 재권 판결 받아 단독 신청입니다. 소재 불명으로 재권 판결 받으면, 재권 판결은 권리를 배제시키는 판결이야. 재권 판결 받으면 등기 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상 모든 말소 마찬가지야. 의리이게 무효 판결이에요. 그럼 말소 신청도 원칙은 권리 말소니까 공동 신청해야 돼.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야. 행방불명이니까 말소 신청 못 하잖아.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상대로 재권 판결 받으면 판결 가지고 갑이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말소 등기할 때 의무자가 소재 불명이면 재권 판결 받아 말소 등기를 단독 신청한다. 이건 자주 나와. 외워야 돼. 다음 미연적인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는 단독 신청이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했어요. 그런 경우 등기 권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 설정된 말소 등기. 이거는 단독의 직권 말소합니다. 직권 말소. 무조건 수용을 해가지고 사업 시행자 앞으로 이전 등기하고 나면 나머지 등기는 5개 빼고 다 직권 말소합니다. 직권 말소. 디귿. 아까 했던 판결이죠. 자, 판결은 이행 판결이야. 이행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해야죠.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리얼. 말소 등기 신청 시 이해관계인 승낙서. 말소 등기 신청 시 등기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는 제3자 명의 등기는, 자, 승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등기는 직권 말소당합니다.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을 하는 거 아니라 직권 말소합니다. 직권 말소. 자주 나와요. 자, 이걸 말소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저당권자 병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걸 소유권이 말소되면 이 저당권도 소멸되잖아. 이 사람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야. 이 사람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이걸 말소할 수 있어요. 승낙서를 첨부하면 말소 못합니다. 이 사람이 승낙해줬어요. 승낙하면 이게 말소되죠. 그러면 이제 객체가 없어지니까 이거는 승낙해줬으니까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자,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 승낙했다면 이해관계인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당합니다. 답이 3번 니은이네요. 니은. 등기명인 표시 나왔네요. 단독이죠. 표시 변경 등기는 해당 권리 등기명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답이 3번 고쳐서 잘 정리하고, 19번도 32에 원래 또 나오고 있네. 같은 발대요. 단독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거 모두 골라라. 자, 기억 조심해야 됩니다. 가등기 명의인의 가등기 말소 등기 신청도 단독 말소야. 조심해야 돼. 원래 말소는 공동 신청이야. 말소는 권리 말소니까 공동 말소해야 되는데 가등기는 가짜가 많으니까 의리 가등기 권리자야. 가등기 말소 신청은 자기가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이걸 기억 잘해야 됩니다. 가등기 명의인의 가등기 말소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 예외죠. 예외. 다음 니은. 토지를 수용한. 자, 토지 수용은 사업 시행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토지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입니다. 수용은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수용한 사람이, 이거는 LH공사가 수용했네요. LH공사의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다. 다음 디귿.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는
건저당권자의 변경 등 권리 변경이죠. 권리 변경은 공동 신청입니다. 권리. 자, 리얼 유정도 공동이죠. 자, 포괄 유정 하나 더 적어. 특정 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 유정이든 특정 유정을 원인으로 하는 수정자의 소유권이 넘기 신청은 공동 신청입니다. 기역 리얼은 단독, 티글 리얼은 공동입니다. 자, 20번 갑니다. 가장 중요한 확정 판결, 대표적인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의 대표가 이 판결이 바로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의사를 진술하라는 명령하는 이행 판결. 이걸 하는 거죠. 갑이 팔았는데 이렇게 등기소에 자, 등기 신청 공동 의사를 진술해야 되는데 갑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갑 보고 야, 등기 신청 의사 진술하라. 판결이 판사가 등기 신청 진술하라. 이게 이제 이행 명령이죠. 그럼 의사가 이행됐으니까 단독으로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성소한 등기 권리자죠. 이걸 거꾸로. 자, 갑은 등기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을이 안 가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의사 진술하라. 이런 판결 받아가지고 성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합니다. 이겨야 돼. 진놈은 등기 신청 못해요. 자, 갑니다. 틀린 거. 시험에 떨어졌으면 집이가 울고 있어야지 뭘 그죠? 자, 답 3번 갑니다. 3번.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꽝이네.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단독 신청 못해요.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그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반드시 이긴 사람만 할 수 있어. 진 사람 안 돼요. 답 3번. 1번 올라갑니다. 이게 법 조문 그대로야. 등기 절차의 이행. 자, 이거는 이행이죠. 자, 이쪽에서는 자,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이거는 성소한 권리자. 의무자야, 권리자에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건 이행이죠. 이건 거꾸로. 이쪽에는 자, 제발. 자, 을이 안 가려고 그랬을 때, 제발 등기 좀 인수해가라. 이렇게 되죠. 제발 등기 좀 끌어가라. 이렇게 판결하는 거죠. 이거는 이행 또는 인수 같은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자, 이행이니까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한 거고, 인수는 의무자가 권리자 상대한 거죠. 같은 말이에요. 등기 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령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성소한 등기 권리자. 이게 이행이죠. 또는 성소한 의무자가 인수야 단독 신청합니다. 자, 근데 조심할게. 이게 이행 판결이야. 이행 판결은 무조건 이긴 권리자, 이긴 의무자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기고 지고가 없어. 자, 공유물 분할 판결 보세요. 공유물 분할, 이건 형성 판결이야. 이행이 아니라 형성 판결. 이기고 지고가 없는 거야. 자, 보죠. 자, 갑과 을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었어요. 이쪽은 막 10차로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얘가 갑이, 여기 100제곱미터야. 1000제곱미터 하죠. 갑이 판사한테, 자, 이쪽에 이제 갑 을인데, 나는 앞에 한 400제곱미터 내 걸로 하고, 지분이 2분의 1씩이야. 600제곱미터 을 주세요. 그럼, 야, 마음이 좋은 것 같죠, 그죠? 근데 알고 보니 여기 10차로고, 평당 1000만원이고, 이건 산이야. 평당 100만원밖에 안 해. 그럼 나쁜 놈이죠? 그럼 원래 이게 판결이라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건 이제 판결이 아니고 이건 형식적 형성이라 그래요. 판사가 봤을 때 나쁘지만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가 아니고 좀 재량행위로 판결해 줘야 돼. 공유물 분할 판결은. 자, 딱 보니까 어떻게 주겠어요? 딱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북쪽 500제곱미터는 갑의 거, 남쪽 이렇게 분할한다. 이렇게 판결해 줘요. 이기고 진 놈이 없죠. 이게 만약에 원고였고 이 피고였죠. 원고 피고 불문하고 이기고 지고 없으니까 갑이 이쪽으로 단독 신청, 을이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공유물 분할 판결 잘 봐야 돼요. 자, 2번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는 자, 살짝 적어. 원고 피고 불문하고 적어. 거기에 빠졌네.
원고 피고 불문하고 원고 피고 불문하고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고 지고 없어요.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자, 4번 중요하고 4번. 아까 나 채권자 대위. 이 등기에서 채권자 대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실무상 굉장히 많이 써먹거든. 자, 채권자 대위는 자, 병과 갑이 요렇게 대위 신청한단 말이야. 근데 병이 야 등기 이렇게 대위 신청하자 그러니까 갑이 병부 야 마 너 뭐야 이거. 자, 갑은 병의 얼굴도 몰라.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야 등기를 너 이 새끼 뭐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쩌죠 판결 받아야 되는지. 이래서 병이 이제 갑을 상대로 이렇게 승소 판결을 받았어. 요 사람이 승소 판결 받았잖아. 그냥 졌고 이렇게 등기하라고 나왔어요. 근데 어른 뭐야 뭘 안 했어요? 소송도 안 했잖아. 소송도 안 했지만 이 사람이 자 병은 요 소유권이 요걸 보존하기 위해서 대신해 줬단 말이야. 소송 제기를 알았다. 악이 알았다면 을도 이 판결문 가지고 요렇게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알았을 때만 악일 때만. 그게 이제 4번 찾아 나오니까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줄거 채무자 이퀄 피대위자야. 채무자 이퀄 피대위자 을이 그 소송 제기 사실을 알았을 경우 요걸 내와야 돼. 채무자가 그 대위 소송 제기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 을도 채권자 병이 얻은 승소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번 찾아 나와. 자, 5번 갑니다. 5번 좀 길지만 을명의 전세권 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 병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순차로 맞춰진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을명의 전세권 등기 말소하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자, 을의 전세권에 뭐가 걸려 있었어요? 가압류가 있었죠? 여기 못 팔아먹게 가압류가 돼 있었잖아. 그럼 이걸 말소하라 판결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해관계이잖아. 이 사람의 성락이 있어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말소 등기는 이해관계에 성락이 있어야 돼. 그 판결에 의한 전세권 말소 등기 신청할 때는 자, 병이 이해관계이냐 이해관계의 성락서 또는 병에게 대항할 재판 등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항상 말소 등기할 때는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성락서 등을 첨부해야 돼요. 자, 21번에서는 4번만 기억하세요. 4번 아까 4번 답만 4번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 피고 상관없다 그랬죠. 그 소송의 동그라미 쳐 피고도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답은 4번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5번 4번 5번 외우죠.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을 명령하는 판결이 확정됐어요. 판결 확정된 후는 10년 100년 전에도 등기할 수 있어요. 10년이 경과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있다. 또 4번 5번만 기억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와가지고 다음 페이지 와서 하고 해설서에 4번 기억합니다. 4번 4번 자 보죠.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이 되면 공유물 그 소송 당사자는 줄거 원고 피고 관계없이 요겁니다. 원고 피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확정 판결을 제공하여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 원인으로 지분 이전 등기할 수가 있다. 그리고 5번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확정 시기에 관계없이 즉 확정 후 10년 100년이 경과했더라도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수는 있다. 자 22번입니다. 부동산 등기 옳은 것. 자 1번 이거 아까 나왔던 거야.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등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거는 부기 등기합니다. 저당권이 붙은 채권에 대해 질권 등기할 수 있어요. 있다.
2번 등기 기록 중 다른 구에 한 등기 사원. 다른 구라는 것은 갑구와 을구라는 거야. 다른 구에 한 등기 사원에는 등기 권리서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에 따릅니다. 접수번호. 그래서 아까 우리 1999 2000에다가 접수번호 빨리 따지라 그랬잖아. 다른 구는 접수번호에 따릅니다. 순위번호가 아니고. 3번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종중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조심해야 돼. 대표자를 권리자 또는 의무자를 한다가 아니고 그 재단을 대표자, 권리자 또는 의무자를 합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사람을 권리자, 의무자로 하는 게 아니고 종중, 문중을 권리자 또는 의무자로 합니다. 답이 4. 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줄거세요. 사망한 경우. 무조건 사망했다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갑이 을에게 1월 1일 팔았어요. 매도인, 매수인.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 안 하고 죽었다는 거죠. 사망. 그리고 사망한 사람 등기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자, 이렇게 돼서 조심해야 돼. 이걸 이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 그래. 그럼 이 상속 등기를 안 합니다.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이 갑의 상속인이 만약에 병이라고 하죠. 이 병과 이 을이 공동으로 요렇게 등기 신청합니다. 공동. 그러니까 갑으로부터 을로의 등기를 이 상속인과 을이 신청합니다. 이때 등기원은 당연히 매매입니다. 매매. 자, 그 점을 조심해야 돼요. 자, 갑이 그 소유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매도인 갑의 단독상의 병은 등기 의무자로서 갑과 을의 매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이럴 때 이제 자 조심해야 돼. 인감은 상속인 인감 첨부합니다. 자, 그런데 권리증은 이 피상속인이 옛날에 등기할 때 받았던 권리증 첨부해야죠. 이럴 때는 갑의 권리증을 첨부합니다. 이 점을 조심해야 돼. 공동신청입니다. 답이 4. 문제 참 잘 냈고. 5번 구분 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땅 사용권, 구분 건물 소유권 등기 명의는 일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 소유권 명의를 동그라미 대위에서 그 대지권 변경 신청할 수가 있다. 자주 나와요. 기억해야 되겠고. 23, 24 보지 마시고 25 보지 마시고 26으로 옵니다. 이 동그라미 채권자 대위한 등기 절차. 채권자 대위는 한 문제 꼭 나와요. 법무사는 채권자 대위 등기를 모르면 굶어 죽습니다. 법무사들은. 그죠? 아까 채권자 대위. 미등기 전만 거의 채권자 대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중간생략 등기를 못하니까 채권자 대위 해야 되잖아.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등기는 대위 신청권자가 이 사람이 신청한단 말이에요. 병과 갑이 공동으로 이렇게 신청해요. 형식상 이 사람은 권리자는 피대의자죠. 권리자. 이 사람은 민법상 권리자. 이거는 절차법상 권리자죠. 의무자고. 자,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이 왜 남의 등기를 대신해 주느냐 이거야. 그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 을과 갑이 싸우는데 말리려 그러면 말릴 이유가 있어야 말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말리면 안 돼요. 그럼 둘이 싸우다가 당신 뭐야? 또 싸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쪽 등기할 원인, 이걸 이제 대위 원인이라 그래. 대위 원인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대위 원인. 이걸 이제 등기부에 적는 거야. 대위 원인은 매매했다. 매매 계약서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걸 하려고 하는 거죠. 등기할 때, 자, 이 사람은 권리자니까 이 사람은 뭐가 돼야 돼?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습니다. 얘는 권리자가 아니잖아. 권리자가 아니니까 주민번호 안 적어요. 이걸 답으로 굉장히 많이 내죠. 그러니까 대위 원인과
대의하는 원인, 요거 대의 원인하고 대의 원인. 그럼 대위자, 이 대위자의 성명 주소만 적습니다. 주민번호 안 적어요. 네, 중요합니다. 가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권리자가 신청 안 하고 엉뚱하게 제3자가 신청했으니까 뭐 작성 안 한다? 등기필 정보 작성 안 하고 두 사람에게 등기 끝났다. 완료 통지만 해줍니다. 등기 완료 통지만 한다. 이게 포인트. 좀 복잡하죠? 갑니다. 26. 옳지 않은 것. 자, 답 4번 갑니다. 4번으로 답을 많이 내요. 채권자가 대위 신청을 해서 등기를 완료했어요. 그럼 등기관은 새로이 등기 명령이 된 피대위자에게 조심해야 돼. 등기필 정보를 작성 발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등기필 정보를 작성도 발급도 하지 않는다. 옆에 적어 않고 뭐만 한다? 등기 완료 통지만 한다.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통지만 합니다. 왜? 의리 신청한 게 아니잖아. 답이 4. 1번 가보죠. 채권자는 병이 채무자를 대위 등기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 을로부터 채권자 병 자신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요 등기만 신청, 이게 대위죠. 대위 이전 등기만 신청하고 이 등기는 동시에 할 필요가 없어. 나중에 해도 돼요. 동시에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됩니다. 2번 채권자의 채권자. 이 사람 또 병이 팔았어 또. 그럼 또 소유권 요걸 보존해. 병도 을을 대위하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도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 병의 채권자 정도 채권자 대위권을 다시 대위하여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3번 중요. 등기관이 채권자 대위한 등기 신청에 따라 등기할 때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자 줄보세요. 채권자의 성명 주소야. 성명. 자, 자연인은 성명, 법인이라면 명칭, 사무소와 대위 원인을 기록한다. 옆에 적어. 대위 채권자의 주민번호 X. 여기 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대위 채권자의 주민번호는 안 적습니다. 대위 채권자는 권리자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은 시험 안 나옵니다. 지워버리고. 자, 27로 갑니다. 31의 문제는 또 아까 나왔던 거네요. 채권자 갑이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하는 경우 옳은 것. 채권자가 갑이고 채무자 을입니다. 기억 을의 계좌 요거죠. 채권자 요거 바뀌었네. 요걸 병으로 하고 요걸 갑으로 하죠. 오케이? 채권자 갑이 요렇게 대위 신청하려면 요 신청권이 이 신청권이 있어야 대위 신청하잖아. 이 신청권이 없다 그럼 대신할 수가 없잖아. 이게 기억입니다. 을에게 피대위자 을에게 등기 신청권이 없으면 갑은 대위 신청할 수가 없다 당연한 거고. 자, 대위 신청은 지금 갑이 하고 있죠. 대위권자는 갑입니다. 갑의 이름을 적어야죠. 이언이 틀렸어요. 대위 등기 신청에는 을이 등기 신청인이 아니라 대위자 갑이 등기 신청입니다. 갑. 이것 대위 신청할 때는 대위 원인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됩니다. 쉽게 해서 매매 계약서 이런 거죠. 대위 원인 정보 첨부한다. 왜? 제3자가 등기 신청하니까. 리얼 가장 중요한 거 대위 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피대위자 을에게 등기 필 정보를 준다. 등기 완료 통지만 해준다. 완료 통지만 한다. 등기 완료 통지를 해야 됩니다.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X 29로 갑니다. 29 등기 신청에서 틀린 것. 이게 작년 문제인데 작년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출제를 잘 못한 거예요. 사실은. 출제위원이 우리 시험 범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 우리 민법의 상속이 시험 범위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이 사람이 이제 이걸 하고 나 제가 욕 한번 했어요. 제가 아는데 욕 한번 했지. 도대체 말이야. 저는 출제 인도관에 한 번씩 해요. 이걸 우리 시험 보면 아니야. 네가 출제 잘못한 거야. 그럼 지가 시험 쳐? 우리 학생들이 시험 치는데. 자, 1번 상속인이 상속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3개월 이내에 포기해야 돼. 근데 그 기간 내에 또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권 행사해가지고 상속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속 포기 기간 내에도 상속 포기 안 하고 상속 등기 할 수 있고 또는 제3자가 대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자, 답이 1번이 됩니다. 상속 포기 기간 내에도 채권자 대위할 수 있다. 2번 문제는 참 좋은 문제고, 가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고 사망 줄거세요. 사망이란 말이 나오면 상속 등기 생략한다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가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줄었죠.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상속할 필요 없이 상속 증명 서면 첨부해서 가등기 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있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을합으로 이제 가등기가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 사람 사망했다는 거죠. 사망하면 상속 등기 생략하고 상속은 포괄성이니까 상속인 앞으로 바로 본등기 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저당권 뭐 다 똑같아요. 상속이란 말이 나오면 상속 등기 생략하고 바로 직접 공동등기 할 수 있습니다. 3번 건물이 동그라미 쳐 멸실입니다. 건물 멸실은 표제부 등기야. 표제부니까 몇 개월 내야 돼? 1개월 내죠.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 소유권 등기 명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가 대위 신청합니다. 그 건물 동그라미 대지 소유자가 그 건물 소유권 등기 명인을 대위하여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지문은 반드시 외워야 돼. 채권자 대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갑의 땅이고 이 위에 이제 을이 건물 소유자였어요. 그랬을 때 이 건물이 멸실됐습니다. 멸실되면 우리 상식적으로 멸실되면 뭐부터 해야 돼요? 태풍으로 집이 날아갔어요. 또 뭐부터 해야 돼? 에? 이사 나가야지 을이 지금. 그냥 컨테이너 박스에 가서 살아야 돼. 이 한 달 만에 멸실등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바빠 죽겠는데. 한 6개월 살고 하는데 6개월. 멸실등기 안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1개월 내에 멸실등기하는 과태료 때렸어요. 5만원. 지금 과태료는 다 없앴습니다. 이제. 하나요? 안 하니까 이 갑이 땅 주인이 이 사람을 대위해서 을을 대위해서 이 사람이 대신 멸실등기 해줍니다. 대위 멸실의 대표입니다. 자, 4번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등기 신청하지 않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됐네요. 그러면 상속인은 신분증명서를 첨부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또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여기 아까 나왔죠? 포괄성계에 대한 등기점. 아까 했던 거예요. 자, 여기 매매했죠? 포괄성계. 그러면 자, 상속 등기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등기한다 그랬죠? 이렇게 등기할 수가 있다. 이 4번 지문도 계속 매년 나와요. 포괄성계에 대한 등기 신청. 자, 5번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 만에 101호 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1호만 보존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뭐부터 만들어야 돼? 1동 건물 표제후 만들어야 되잖아. 1층, 2층, 3층, 4층, 4층 표제후 만들고 그 다음에 101호 표제후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101호 갑구에 보존 등기해야 돼. 그러면 101호만 만들면 안 되고 이걸 만들어야 같이. 그러니까
이걸 뭐 해야 돼? 대위 신청해야 되겠죠? 대위 신청. 동시에. 아니, 동시에. 1돈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 101호만의 소보 등기를 신청하면서 나머지 줄거세요. 나머지 구분 건물 1층, 2층, 3층, 4층, 15층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구분 건물 소유자 갑은 A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 소유자 동그라미 대위하여 그 1층, 2층, 3층, 15층 표시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가 있다. 그래야 1동 건물을 만든단 말이에요. 자, 30 갑니다. 등기 신청의 대리입니다. 대리. 대리에서 1번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 우리 민법에 124조 갑니다. 민법 124조 보면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 금지죠. 예외 두 가지 있죠. 자기 계약과 쌍방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뭐죠? 본인의 성락이 있거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채무 이행은 자기 계약 쌍방 대리 가능. 이게 바로 등기 신청입니다. 등기 신청이 해주는 게 바로 채무 이행이죠. 자, 갑이 이 집을 팔았어요. 팔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줘야 채무 이행 해주는 거죠. 이럴 때는 쌍방 대리, 갑자 대리 가능합니다. 자, 갑이 뭘 보고 너가 혼자서 이렇게 등기 신청해라. 대리권 줘도 되고, 우리 갑에게 대리 주고, 또는 쌍방이 A 법무사가 양쪽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할 수도 있죠. 채무이행이니까 자주 나와. 1번 외워야 돼. 등기 신청 대리에서는 자기계약과 쌍방 대리가 허용이 됩니다. 왜? 채무이행이기 때문에 그래. 자기계약도 쌍방 대리도 허용된다. 124조 민법. 2번. 자, 그러면 이 대리 했을 때 대리권은 항상 등기 신청 접수할 때까지만 갑이 살아있으면 돼. 접수되고 나서 죽어도 대리권 유효합니다. 대리인의 등기 신청을 등기를 접수한 후 된대. 접수한 후에 등기 완료 전에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유효합니다. 사망한 경우에 격리된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자,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인데 대리권 소멸 사유가 뭐죠? 배웠잖아. 본인은 뭐죠? 사망 이거잖아. 대리인은 사성파였죠.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하니까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신청에서는 언제까지? 등기가 접수될 때까지만 살아있으면 돼. 접수되고 나서 그 다음날 죽어도 등기되면 유효해요. 오케이, 답 2번입니다. 접수 후 나중에 사망해도 무권이 아니라 등기는 유효합니다. 답이 2. 3번 전산 동그라미. 무조건 전산 나오면 전자신청이죠. 전자신청은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대리할 수 있어요. 전산 정보 처리를 이용한 등기신청 줄여서 전자신청 대리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 대리인에 한합니다. 전자신청 대리는 자격자 대리만 할 수 있어요. 개인 대리인은 전자신청은 못합니다. 4번 등기신청 대리권이 없는 자가 무권 대리네요. 신청 대리를 하여 이루어진 조심해야 됩니다. 건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가 등기되었다면 유효해요. 그 설정 원인 사실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한유효합니다. 무권 대리도 실체와 부합하면 유효합니다. 실체와 부합하다는 것은 매매가 있다는 거야. 이런 얘기죠. 갑이 올과 실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게 유효해요. 유효한데 등기할 때 무권 대리다. 요 등기만 잘못됐지 등기는 실체는 유효하니까 이 등기는 유효합니다. 4, 5번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 인 경우 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은 우리 등기 사무장이죠. 얻은 1인의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자 대리인한테는
1인의 사무장이 등기를 할 수도 있다. 자, 31 갑니다. 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경우 틀린 것. 1번 을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갑이 을에게 팔았죠. 그러면 매수인 을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민법 186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민법이네. 2번 매수인 을이 갑의 위임을 받았다라고. 이게 뭡니까? 자기 대리네. 자기 계약. 유효하겠네.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의 위임을 받았더라도 자기 계약 그는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자기 대리 자기 계약할 수 있다. 채무이행이니까. 답이 3번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협조하지 않았네요. 그럼 판결 받아야지. 갑은 을에게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 이행 판결 소송할 수 있다. 4번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않은 이것도 마찬가지 판결 받으면 되겠네요. 을은 성소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이전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3번 4번 같이 묶으세요. 3번은 성소한 권리자, 5번은 성소한 의무자 이렇게 되죠. 5번 아까 나왔던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면 언제 효력이 발생하죠? 접수한 때, 저장된 때 나오네요. 을은 등기 신청을 접수한 때 또는 저장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것을 맨날 나오니까 잘 봐야 돼요. 엉뚱하게 보지 말고 32X, 33, 34X, 35도 X, 36으로 갑니다. 등기 신청에서 옳은가? 1번 외국인이죠. 외국인도 전자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하게 되면 대부분 사이트 들어갈 수 있어요. 하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도 공인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있으므로 전자신청할 수가 있다. 2번 법인 아닌 사단 종중이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종중은 전자신청은 못해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고, 종중은 대표자 주민번호도 제공해야 됩니다. 주민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아니야. 제공하여야 한다. 조심해야 돼요. 자, 종중은 비법인 사단이잖아. 종중은 시군구청에 등록을 안 했단 말이야. 등록 안 했어요. 등록 안 했으니까 그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도 등기할 때 적어야 됩니다. 주민번호. 이게 법인하고 달라. 법인은 설립 등기가 돼 있으니까 법인의 이사는 주민번호 안 적어요. 근데 비법인 사단은 주민번호 적습니다. 대표자의 주민번호 적어야 돼요. 다음 3번 이행 판결에 의한 등기 계속 나오죠. 무조건 이겨야죠. 성소한 등기 권리자와 또는 패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한다. 뭐가 틀렸어? 뒤에 패소한을 성소로 바꿔야죠.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4번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기는 단독이죠.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 신청이 하는 게 아니라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해야 돼요. 자, 답이 5번인데 조심할게. 우리가 등기 신청하는 두 가지죠. 방문하는 게 바로 등기소 출석했다는 거죠. 출석 신청. 이건 이제 신청서 적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대부분 사이트 들어가는 전자 신청. 이건 출석하지 않죠? 출석 안 하고 신청. 요거는 신청 정보로 입력하는 거죠. 두 개 중에 하나야.
근데 이 중간점 있는 게 이쪽인데 중간점 있는 게 있어요. 자,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사이트에 자기 칩니다. 그걸 A4 용지로 출력해 가지고 서면 가지고 출석하는 거야. 이것도 방문 신청 일종이야. 이걸 일면 이 폼 양식이라고 그러죠. 폼. 이것도 방문 신청입니다. 출력하니까 그게 다 5번 얘기야. 전자 표준 양식. 요게 이 폼입니다. 전자 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 요거는 방문 신청입니다. 전자 표준, 이 전자 신청이 아니야. 방문 신청이야. 전자 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은 이거는 이제 서면 가져가니까 아무나 대리인 될 수 있어요. 자격자 대리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따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표준 양식이죠. 출력해서 신청 서면 가져가니까 아무나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전자 신청이 아니야. 방문 신청. 자, 그렇게 기억하고 오른쪽 이제 30은 보지 마시고 34번에 등기 신청에 대한 정보. 자, 필요 없고요. 쭉 지나가세요. 정보는 42번 갑니다. 42번. 자, 여기 작년 문제인데 아까 했던 거예요. 작년 문제. 자, 항상 부동산 표시 표제부에는 뭐 적는다 그랬죠? 표제부 아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자, 건물이라면 지목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구조하고 종류. 이걸 적는 거야, 표제부. 네, 이 표제부 등기는 전부 단독 신청입니다. 왜냐, 권리가 아니니까. 단독 신청. 자, 가보세요, 그럼.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 소유권 이전 등 신청서 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상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할 사항으로 오르는 신청 정보 줄과 신청 정보가 뭡니까? 신청서야. 자, 그럼 오른쪽에 참고 사항 보세요. 등기 신청서. 이거 첫 시간에 제가 이거 등기 신청서 복사해서 나눠줬어요. 그 양식에 소유권 이전 맨 위에 부동산 표시란이 나오잖아. 이 부동산 표시가 바로 표제부 등기할 사항이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다음에 등기 원인과 연월일, 등기 목적, 이전할 지분,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뒷면에 가면 뭐 세금 문제 이런 거죠. 자, 오른쪽 보세요. 자, 필요적 신청 정보 갑니다. 참고. 1.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 표시 동그라미처럼 뭐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 이 신청인에 관한 사항은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3. 등기 원인과 연일 당구장 표시 조심해야 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두 개 뭐 안 적어? 원인과 연월일 제외됩니다. 안 적습니다. 4. 등기 목적은 뭐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런 거죠. 5. 가장 중요한 관할 등기소, 안동 등기소. 6. 신청 연월일. 7번 중요. 매매료에 관한 거래 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 하여 소위 등기하는 때만 거래신고 필증과 매매 목록에 적힌 실거래 가액 그리고 취등록세 등 세액과 과세시가 표준에. 9. 등기 신청 수수료. 10. 등기 필정보 앞에 적어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입니다. 이게 쉽게 해서 땅문서, 집문서, 권리증. 등기 의무자의 권리증. 11. 정보 제공 표시. 오른쪽 임의적은 보죠. 임의적. 1. 권리 소멸 약정 가로 열고 해제 조건 종기입니다. 해제 조건 종기. 2번 공유물 불분할 특약 몇 년 내? 5년 내. 5년 내. 3. 환매 특약은 환매기간. 이것도 부동산은 5년이죠. 5년. 4. 각종 권리에서 등기의 임의적 기재사항이죠. 이게 신청서에 기재하는 겁니다. 그 문제예요. 42번. 쉬워. 가보자.
답 2번 갑니다.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뭐 들어가야 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나왔네. 면적. 그죠? 이 면적. 자, 1번 조심하셔야 돼. 등기 권리자의 등기 필정보 틀렸죠? 권리자를 뭘로 바꿔야 돼? 등기 의무자의 권리증이야.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입니다. 다음 3번.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중 표시번호는 안 적습니다. 표시번호 없어요. 그냥 소지지면 이거야. 표시번호 X. 4. 자, 신청인이 줄거. 조금 전에 설명한 거야. 법인의 경우 이사 대표자는 성명 주소는 적지만 주민번호 안 적습니다. 법인의 대표자 주민번호 안 적어. 옆에 적어. 누구는 주민번호 적으라 그랬어? 비법인 사단은 대표자 종중 대표자 주민번호 적습니다. 다음 5번. 대리인이 등기 신청할 때 법무사도 이름만 적어요. 주민번호 안 적어요. 법무사의 주민번호. 여러분들 주민번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왜? 개인의 정보잖아. 정보.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번호 안 적는 거예요. 누구는 적어야 돼? 비법인 사단 적어요. 왜? 이 사람이 대표자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왜? 가짜 종중 많아요. 소종중도 엄청나게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종중 거짓말이 많으니까 반드시 대표자 성명 주소 적응. 그렇게 정리하고 답 2번 43, 44, 45 지나갑니다. 46. 자, 주요 표시해 놓고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죠. 조금 쉬었다 갑니다.